빠르게 읽는 50대에 읽는 주역. 안녕하세요, 톡강이 슈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부터 책을 조금씩 읽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제가 더 열심히 읽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사실 살짝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용당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같이 좋은 이용은 많이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0대가 아니라도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도 미리 50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주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기만 하고 아직까지 접해보시지 못한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읽으면서 이런 책이었구나 하고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요 주역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봐도 괜찮을 만큼 첫 장부터 저의 마음을 싹 사로잡네요. 자, 요거 줄친 부분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안 읽은 부분부터 정독하겠습니다. 운은 이처럼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다는 말도 같은 뜻에서 나왔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개를 일러 억세게 운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이 아무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째서 아무개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자격증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했기 때문이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운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이 보다 부합한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힘이라고 했다. 사람은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갑기토운의 강력했다. 사람은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갑기토운의 강력합니다. 1000년을 사는 나무와 100년이 사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 고작 100년을 사는 존재가 어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지냐 하느냐. 신기지물인 사람은 기껏 100년을 사는데 어째서 기립지물인 나무는 1000년을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까지 내몰려 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운이 좋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자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 이처럼 사람은 강한 운이 강한 존재에 이르렀고 대신 그만큼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이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유정한 사람,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신 더욱 진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기륭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평가한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는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 미련, 아쉬움, 회한 등이 남는 경우를 말한다.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주어진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킨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다파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기륭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대략 70대 30이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해야 할까? 아니면 흉한 일이 57회나 발생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어도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이 남는 것은 또 어쩔 것이며 바라는 것을 기왕 줄 것이면 마음에 차게 줄 것이지 왜 또 인색하게 준다는 말인가. 어쨌든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기륭, 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래야 할까? 습에 따라 동육길이 모이고
만물이 무리로 구분되니 길흉이 생겨난다. 여기서 모가 나 있다는 한자로 모방인데 이는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인다는 것은 방향성이 같은 동류끼리 모인다는 말이다.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구하며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간다. 이 역시 천지 만물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동류끼리 서로 애착하는 성질이 있다는 말이다. 결국 하늘과 태극을 떠나 천지 만물이 생기고 나면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이고 무리로 구분되며 이후 동류끼리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생기니 결국 기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경이 파악한 이 우주의 모습이다.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륭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하다는 것은 역경이 볼 때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세 중 하나다. 정하다는 개념이 역경에서 이토록 중요하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자. 나머지 둘은 추후에 살펴볼 것이다. 정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 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다. 그에 따라 역경에서 정하다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뜻을 올곧게 굳게 지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워서 필자는 정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만약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이 기운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고려 말의 이색은 다음과 같이 멋진 식구로 표현해 놓았다.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궁한 사람이라야 시가 공교해진다오. 목은 시고 유감, 권 8권에 나오는 시입니다. 궁한 사람에게서 뛰어난 식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궁한 사람이라야 시가 공교해진다는 것이다. 사람이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쳤을 때라야 시가 공교해지면서 멋진 식구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친다. 찬서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의 깊고 오묘한 맛이 들듯 이 세상에서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말 부질없다는 의미에 잘 녹아 있다.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불질은 단련의 과정을 말한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고 이후 찬물에 담가 급하게 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며 이러한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쇠붙이가 물러터져서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 이처럼 불질을 거치지 않은 쇠붙이는 만들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뜻에서 부질없다는 말이 유래한 것이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를 못하니 무슨 일을 벌여봐야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경의 풀이를 납득할 수 있다. 결국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운과 흉운을 70대 30의 비율로 섞어 넣음으로써 깊은 맛을 지닌 진선미가 꽃을 피우도록 했고 그에 따라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기륭이 있어야 한다는 역경의 말을 쉽게 부정하기도 어렵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면서 이제부터 아침에 이 챌린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고 운전을 하실 때나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실 때, 설거지 하실 때, 이럴 때 저의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은 잘 될 운명입니다.